할매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 있을라나? 깡패 새끼. 너는 아직 진짜 정순자를 모르는구나. 뛰어오르는 빠른 발차기에 4명이나 뒹군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교관이었고 지금은 민호의 할머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평범한 시장 국수 할머니가 특전사 교관이었다고요? 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손자는 왜 납치당한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할머니가 이런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 서울 외곽 한 모퉁이에 자리한 전통시장에는 벌써부터 부지런한 손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 자리를 잡는 사람은 바로 정순자 할머니였죠. 62살의 순자 할머니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손자 민호와 함께 국수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사는 작은 단칸방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려댑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정확히 5시 30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했죠. 민호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깨우기 전에 먼저 장사 도구들을 점검했습니다. 민호야, 일어나거라. 오늘도 장사 준비해야지. 순자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18살 민호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민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먼저 일어났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부모님을 일찍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민호는 대학 진학보다는 할머니를 도와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을 선택했죠. 순자 할머니는 민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민호는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순자 할머니와 민호는 손수레에 국수 재료들을 가득 싣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장사꾼들의 분주한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걸어가면서 민호에게 오늘 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민호야, 오늘도 우리 역할 분담 잊지 말아라. 국물은 내가 맡고 면은 민호 내가 삶아라.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더 맛있게 삶을 거예요. 이런 아침 대화는 순자 할머니와 민호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와 민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가게 준비를 시작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큰 솥에 물을 끓이며 정성스럽게 육수를 우려내고 민호는 면을 삶을 준비를 합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이 묻어나는 능숙함이 있었고 민호의 움직임에는 할머니를 도우려는 성실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국수는 시장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만의 비법으로 우려낸 육수는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죠. 순자 할머니 국수만큼 맛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단골 손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해했지만 겸손하게 웃으며 넘어갔죠.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여러 상인들이 하나둘씩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옆 가게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순자 언니도 장사 잘 되시길 바래요. 이런 따뜻한 인사말들이 시장 곳곳에서 오가며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 속에도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저편에서는 동네 건달들이 장사꾼들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기웃거리고 있었거든요. 상인들은 건달들을 보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맞서려 하지 않았죠. 건달들은 대여섯 명 정도 되는 무리였는데 모두 20살에서 30살 사이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이면 시장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괴롭혔죠. 때로는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이들이 무서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건달들이 지나갈 때면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묘한 긴장감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민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민호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장터의 노점상 할머니였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수를 삶으며 소매를 걷어올린 순자 할머니의 손목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칼자국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 자국은 오래전 특전사 교관 시절 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시간들,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며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렸던 날들이 아련하게 기억났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순자 할머니는 그저 손자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그런 과거를 전혀 모른 채 태연하게 면을 삶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면 익었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정말 잘했구나. 순자 할머니는 민호가 이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계속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장에 첫 손님이 나타나자 순자 할머니와 민호는 정성스럽게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드세요. 순자 할머니의 친절한 인사에 손님은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능숙하게 면을 삶아 그릇에 담고 순자 할머니는 뜨거운 육수를 부어 완성된 국수를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죠? 손님의 칭찬에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정성만 들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자부심이 있었죠. 민호와 함께 만든 국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평온했던 시장의 아침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건달 무리가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거든요. 앞장서서 걸어오는 사내는 제필이라는 이름의 건달 두목이었습니다. 30살 남짓한 나이에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제필은 시장 상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제필 뒤로는 5명의 부하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젊은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험악한 기색이 가득했어요. 이들이 나타나자 시장 곳곳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습니다. 아무도 이들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오늘도 장사들 잘 되불어. 제필의 비꼬는 듯한 인사말에 상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필은 이런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며 시장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자신이 이 시장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 다녔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과일 가게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배요,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우리도 좀 나눠 먹어야겠는데요. 제필의 말에 과일 가게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 몇 개를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네요. 제필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과일을 챙겨갔죠. 다음은 떡볶이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줌마, 시방 아침도 굶었단 게 떡볶이 좀 주더라고.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이 떡볶이를 담아주었지만 제필은 한 입 먹어보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여? 맛이 왜 이려? 다시 만들어줘 보시오. 아주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새로 떡볶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필과 부하들은 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저항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무서워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순자 할머니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민호를 생각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필 일행이 순자 할머니의 국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필은 순자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매, 국수 장사하려면 눈치껏 좀 하셔야지. 제필의 말투에는 건방진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 우리는 그냥 조용히 장사만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필은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듣고도 비웃기만 했어요. 조용히 장사한다고요? 그럼 우리한테도 쪼까 좀 주셔야죠. 그 순간 제필은 갑자기 발로 국수 그릇을 차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순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수가 바닥에 엎질러졌어요. 국물이 순자 할머니의 앞치마에도 튀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할매, 이게 바로 눈치라는 거예요. 알아들었단가? 제필의 도발적인 말에 민호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참지 말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민호를 끌어안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민호야,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진정해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민호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제필의 부하 중 하나가 민호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어머, 꼬마가 할머니를 지키려고 하네요. 제필은 더욱 우쭐해져서 말했습니다. 하, 어린 놈이 겁대가리 없이 쓸데없는 입질하면 쫓게 다친다잉. 제필의 말에 다른 건달들도 함께 웃어댔어요.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팔에 붙잡혀 있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과거 군에서 들었던 비명소리들, 훈련장에서 울려 퍼지던 구령소리들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받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런 감정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특전사 교관이 아니라 민호의 할머니였거든요. 민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매, 장사하려면 눈치는 좀 챙겨야지. 제필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굴복하는 모습을 본 민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런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꾹 참고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민호야, 괜찮다. 별일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특히 제필이 민호를 위협했을 때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필과 부하들이 떠나간 후에도 시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고 아무도 순자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어요. 모두가 자신들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바닥에 엎질러진 국수를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민호만 없다면 당장이라도 저들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민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저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날이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당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세상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단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가는 게 최선이야.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순자, 특전사 교관이었던 순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참고만 살 것인가? 민호를 진짜로 지키려면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순자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필과 건달들이 떠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민호는 다시 평소와 같이 국수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민호는 그날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날 오후 시장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국수를 좋아하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따뜻한 국물이 그리웠어요. 이런 반가운 인사들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멀리서부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제필과 건달 무리가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어요. 7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죠. 순자 할머니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민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민호야,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곁에 있을래요.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제필은 이번에도 순자 할머니의 가게를 똑바로 향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순자 할머니가 순순히 굴복한 것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할매, 그동안 잘 지내셨지라? 제필의 말투에는 여전히 건방진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장사만 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제필은 코웃음을 쳤어요. 조용히 장사만이라?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인사도 안 한단가요? 제필의 말에 다른 건달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제필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할매, 우리가 이 시장을 지켜주는 뒤 보호비 쪽가 걷어야겠는데. 순자 할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보호비라니요? 뭘 그리 놀란단가? 다른 가게들은 다 내고 있지라. 제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순자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이 이미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와 민호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거든요. 젊은 사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낼 수가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제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돈이 없다고라?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시지라. 제필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할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민호의 용감한 외침에 제필과 건달들이 모두 민호를 쳐다봤어요. 아따, 꼬맹이가 또 나서보네. 제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급하게 민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필의 부하 중 하나가 민호에게 다가가더니 거칠게 밀쳐버렸거든요. 어린 노무 새끼가 어른한테 대드냐? 건달의 힘에 밀린 민호는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수 바구니도 엎질러져서 모든 재료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민호의 옷도 더러워졌어요. 아야. 민호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손자를 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꾹 참고 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전사 교관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민호야. 순자 할머니가 급하게 민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민호의 상처를 확인하며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려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많이 아프지 않아요. 민호가 할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제필과 건달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킬킬거리고 있었어요. 꼬맹이가 다쳤구려렸네. 앞으로는 어른 말씀 잘 들어야지.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호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살펴보는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까지 다치게 하다니. 순자 할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젠 더는 참을 수 없구나.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제필은 여전히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할매요, 이제 알았단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호의 상처를 돌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상처를 치료하고 잠이 들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계속 뒤척였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특히 민호가 다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랫동안 감춰둔 것들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던 것을 꺼내들었죠. 거기에는 특전사 교관 정순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문서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때 동료들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던 그 시절을 말이죠. 그래, 나는 정순자다. 특전사 교관이었던 정순자 말이야. 순자 할머니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를 진정으로 지키려면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심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어제 다친 무릎 때문에 절뚝거리며 일어났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민호야, 오늘은 내가 쉬어라. 할머니가 혼자 해도 충분하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민호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국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건달들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필과 건달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어제 민호를 다치게 한 것이 자신들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어김없이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번에는 달랐어요. 건달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거든요. 제필이 순자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메, 할매, 오늘은 왜 이리 당당하단가? 제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젊은 것들이 이만하면 됐지 않겠어? 시장 사람들 더는 괴롭히지 말아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엄이 있었어요. 마치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교관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제필과 건달들은 순자 할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어요. 뭐라요? 할망구가 어디서 훈수질이냐? 제필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까 손자 꼬마도 맞았지? 이번엔 할멈 차례요. 제필의 부하 중 하나가 위협하며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달을 똑바로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특전사 교관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순식간에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건달을 제압했습니다. 너무나 빠른 동작이어서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된 거야? 한 명의 건달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건달이 당황하며 순자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순자 할머니의 정확하고 빠른 동작에 금세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골목에 있던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온순했던 순자 할머니가 건달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을 본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할매, 보통이 아니여. 손이 눈보다 빠르네. 한 상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다른 상인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 건달들 매번 장사꾼 피 말리더니 드디어 혼쭐이 났구먼. 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속으로는 시원해하면서도 겉으로는 걱정을 표했어요. 제필과 나머지 건달들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더 큰 보복이 있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순자 아지매, 괜히 이런 일에 나서지 말아요. 우리까지 피해 입으면 어쩌라고. 한 상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경찰까지 알게 되면 장사 접어야 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요. 다른 상인도 덧붙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상인들의 두려움 섞인 눈빛 속에 숨어 있는 고마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속으론 다들 박수치고 있다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결국 이 싸움은 내가 짊어져야 하겠지.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필은 부하 둘이 쓰러진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뭐하는 짓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실력을 본 후라 쉽게 덤비지는 못했어요. 대신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할매.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지만 각오해도 너 같은 할망구 따위가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더라고. 제필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제필의 위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더 이상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필은 할 말을 잃고 부하들을 데리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제필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끓고 있었어요.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두고 보자. 제필은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사건은 왜곡된 소문과 함께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점 할매가 건달을 패서 병원에 보냈다더라.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소문이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었어요. 특히 제필이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무고한 젊은이들을 할머니가 폭행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을 왜곡해서 순자 할머니를 오히려 폭력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문들은 곧 경찰과 언론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할머니가 건달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그 사람들을 혼내주셨다고요? 민호야, 할머니는 그냥 정당하게 우리를 지켰을 뿐이다.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되었어요. 제필이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과거의 기록들을 꺼내보았습니다. 특전사 교관 시절의 사진들과 문서들을 보며 그때의 다짐을 되새겼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던 그 마음으로 이번에는 민호를 지키자.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제필이 이미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제필은 순자 할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경찰과 손을 잡기로 결심했거든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건달들을 제압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장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상인들은 순자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나 더 큰 보복이 있을까봐 두려워했거든요. 그날 아침 순자 할머니와 민호가 평소와 같이 국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들어왔거든요. 상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순자 씨 계신가요? 경찰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차분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정순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오자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 씨, 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어요. 경찰관의 말에 민호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폭행이에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억울했지만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를 진정시켰습니다. 민호야, 괜찮다.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금방 돌아올 거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민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함께 갈게요. 민호가 소리쳤지만 경찰관이 막았어요.
미성년자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를 믿어라. 곧 돌아온다. 경찰차에 타면서 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순자 할머니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연루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파출소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차가운 철문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좁은 유치장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곳에 들어오다니.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고자 말로는 아무 이유 없이 젊은 사람들을 폭행했다고 하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들이 먼저 제 손자를 다치게 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경찰관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젊은 남자들을 제압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편 민호는 혼자 시장에 남겨졌습니다.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걱정되어서 파출소 앞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면회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민호가 학교에 가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제필과 부하들이 이미 학교까지 소문을 퍼뜨린 상태였거든요. 민호 할머니가 사람을 패서 경찰서에 끌려갔다더라. 역시 그 집안은 문제가 있어. 학교 친구들은 민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민호야. 너 할머니 정말 사람 팼다며? 무서워서 너랑 같이 다닐 수 없겠다. 민호는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교실에서 민호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와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민호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문제 가정의 아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민호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모두들 이해해주지 않을까? 민호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순자 할머니는 차가운 철문 안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던 내가 손자 하나도 지키지 못하다니. 순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특전사 교관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때,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들이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자 할머니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민호를 지키려고 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불의에 맞서 싸운 것이 죄가 되는 걸까요? 순자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밤이 되어도 순자 할머니는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제필이 병원 진단서까지 가져와서 폭행 혐의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진단서는 과장된 것이었지만 경찰은 그것을 믿었어요. 민호는 집에 혼자 돌아와야 했습니다. 할머니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평소에 할머니가 해주던 따뜻한 저녁밥도 없고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돌아오세요? 민호는 할머니의 빈 침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착한 할머니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유치장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걱정되어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나는 정순자야. 특전사 교관이었던 정순자 말이야. 순자 할머니의 눈빛에 다시 의지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필이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순자 할머니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민호까지 노리고 있었거든요.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순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호가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다잡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특전사 교관이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게 내 삶이었어.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젊은 시절 동료들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견뎌냈던 그 정신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경찰관이 다시 조사를 위해 순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어제 진술한 것 외에 더 할 말 있으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 손자를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 측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무술을 배웠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밝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순자 할머니 없이 장사를 계속하려는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혼자서 국수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괜찮니?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인 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거든요. 민호야, 혹시 이거 봤니? 김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준 것은 며칠 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건달들이 먼저 민호를 밀치고 위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민호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김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저씨, 정말요? 이걸로 할머니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 아저씨는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내가 나서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 건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민호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김 아저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 이런 불의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김 아저씨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할머니의 정당방위, 진실은 이것이다였어요. 영상이 업로드되자마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게 진짜야? 할머니가 먼저 당한 거였네? 건달들이 먼저 아이를 다치게 했구나. 할머니가 피해자였잖아.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천 명이 시청했고 뉴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노점상 할머니 폭행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가해자로 여겼던 순자 할머니가 사실은 피해자였던 것이거든요. 이 영상이 진짜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요? 순자 할머니는 경찰관으로부터 영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시장 상인이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 영상을 보니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김 아저씨가 용기를 내준 것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영상으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김 아저씨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제필과 건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영상이 화제가 되자 시장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를 응원하러 시장으로 몰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정의로운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민호는 이런 반응에 놀랐습니다. 언론에서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정당방위,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노점상을 괴롭히는 건달들의 실상 등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론이 순자 할머니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제필은 이런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뭐, 영상이 나왔다고? 제필은 김 아저씨를 찾아가 위협했어요. 아저씨,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지만 김 아저씨는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습니다. 젊은 사람, 나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너희들이 시장을 망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김 아저씨의 단호한 태도에 제필은 당황했어요. 상인들 중에 자신들에게 맞서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서서히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더는 당할 수만은 없지. 순자 언니가 우리를 위해 싸워줬는데 우리도 도와야지. 상인들 사이에서 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순자 할머니의 석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증거와 여론의 압박으로 더 이상 구금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할머니, 곧 석방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석방되면 제필이 더 큰 보복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민호와 김 아저씨가 위험해질까봐 두려웠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특전사 교관이었던 과거의 자신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석방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장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순자 할머니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제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민호를 안심시키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제필 같은 사람은 체면을 구기면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순자 할머니의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필이 평소보다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시장에 나타났거든요. 10명이 넘는 건달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오자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저기 온다.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를 응원하러 왔던 일반인들도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장이 텅 비어버렸어요. 제필은 분노에 찬 얼굴로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매, 이제 끝장을 내자. 제필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가득했어요. 영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아세요?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사람 잘못을 했으면 창피한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제필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할매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네요. 그때 제필이 악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매, 손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민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까까지 옆에 있었던 민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어디 있어? 순자 할머니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제필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궁금하시면 폐공장으로 오세요. 혼자서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필은 대답 대신 비웃기만 했습니다. 할매가 우리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순자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민호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알겠다. 내가 갈 테니 민호는 건드리지 마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혼자 오셔야 해요. 경찰이나 다른 사람 데려오면 손자 꼬마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제필의 협박에 순자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제필과 건달들이 떠나간 후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순자 언니, 어떻게 할 거예요? 김 아저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민호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내가 직접 가야겠어. 순자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순자 언니, 혼자 가면 위험해요. 다른 상인들도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괜찮아. 나는 정순자야. 그깟 건달들 따위에게 질 내가 아니거든. 폐공장은 시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특전사 교관 시절 동료들과 함께했던 훈련들, 위험한 임무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순자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공장 건물은 을씨년스러웠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옛날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오시면 안 돼요. 민호는 기둥에 묶여 있었고 주변에는 제필과 수십 명의 건달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할매, 정말 혼자 왔네요? 제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용감하긴 하지만 바보 같기도 하고 다른 건달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순자 할머니 한 명이 자신들 모두를 상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를 확인한 후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어요. 민호야, 괜찮니?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젊은 것들, 이제 민호는 보내주거라.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할매가 우리한테 한 일을 다 갚아야죠. 그 순간 건달들이 순자 할머니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찍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제필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할매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순자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세를 낮췄어요.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특전사 교관의 실력을
완전히 해제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제필아, 너는 아직 진짜 정순자를 모르는구나. 당신, 도대체 누구야? 제필이 순자 할머니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끼며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교관이었다. 그리고 민호의 할머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훈련받은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건달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특전사 교관이었다. 그리고 민호의 할머니다. 순자 할머니의 선언과 함께 공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 훈련받은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제필과 건달들은 당황했습니다. 특전사 교관이라고? 제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변화된 기운을 느끼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몸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특전사 시절 배웠던 모든 기술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근육의 기억이었죠. 첫 번째 건달이 순자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침착하게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한 급소를 가격했어요. 건달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른 건달들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건달들이 연달아 쓰러져 나갔어요. 모두 순자 할머니의 정확하고 빠른 공격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기둥에 묶인 채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저렇게 강하셨다고? 평소에 보던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영화 속 액션 히어로 같았습니다. 제필은 부하들이 연달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모두 덤벼. 한 할망구한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나머지 건달들이 일제히 순자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했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덤벼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상대했습니다. 특전사 교관 시절 익혔던 다대일 전투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제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데려온 수십 명의 부하들이 할머니 한 명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의 움직임은 나이를 잊게 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건달들을 제압하면서도 민호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민호야, 다치지 말고 기다려라. 할머니가 금방 끝낼게.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마침내 모든 건달들이 쓰러지고 제필만 남았습니다. 제필은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 도대체 뭐예요? 제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했던 것이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제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젊은 사람, 이제 알겠나? 나를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를 말이야. 제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그제서야 순자 할머니는 멈춰 섰어요. 젊은 사람, 나는 사람을 죽이러 온 게 아니야. 내 손자를 구하러 온 거지. 순자 할머니는 제필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시장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민호한테 손대지도 마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제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순자 할머니의 실력을 직접 본 후라 더 이상 대항할 생각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민호를 풀어주었습니다. 민호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어 기쁘면서도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에 놀라워했어요. 경찰차가 도착해 제필과 쓰러진 건달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었어요. 민호를 납치한 것과 협박한 것 모두 확실한 범죄였거든요. 제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순자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이 지역의 골칫거리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자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순자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상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김 아저씨가 앞으로 나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매, 우리가 잘못했슈. 처음부터 함께 했어야 했는데 겁만 내고 있었네요. 다른 상인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함께하면 되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상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건달들이 사라지자 장사도 훨씬 잘 되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국수 가게에는 더욱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죠. 민호는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래, 민호야. 우리 함께 이 시장을 지켜나가자. 순자 할머니는 다시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시장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젠 우리 민호 세상이지. 난 여기서 행복하면 됐구먼.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국수를 끓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시장에서 할머니와 손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